안녕하세요. 어, 아는 선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리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몇백 분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좀 놀랬습니다. 좀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또 댓글들이, 댓글이 있다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유튜브명을 개코에서 아는 선비로 바꿨습니다. 음, 제가 개코라는 뭐 이 명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큰 의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재미삼아서 만든 건데, 너무 없어 보인다고 저희, 어, 배우자가 그래서 좀 저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로 좀 만들어줬어요. 아는 선비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선비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어, 그리고 또 잡지식도 많다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는 선비라고 이렇게 채널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음, 오늘 좀 갑자기 좀 공유하고자 하는 어, 저의 주제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어, 주봉 또는 월봉을 보고 좀 매매를 하자.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렵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하루 그 순간에 빠져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큰 거시적인 걸 잊게 되고,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의 소셜 포지션이나 직업적 만족감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거기에 연연없고 또 큰 돈을 또 따로 그냥 생각 없이 묻어놓기 때문에 투자해놓고 그냥 또 자기 일하고 하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성취하고 돈은 또 돈대로 벌고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이 양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 같은 일반 평민들은 그런 걸 뭐 이미 일찍 좀 깨달았어야 됐는데 아니면 물려받는 게 많거나 그러지 못한 제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죠. 어, 제가 올해 좀 했던 매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사실 올해 관세 이슈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이슈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이때 2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포인트가 넘어갔던 과거 통계, 그때 그 이후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때 좀 투자를 결정했죠. 그래서 올해 자산이 제법 불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법 자산이 불어났었는데, 문제는 탑재를 해버렸죠. 네. 9월 달에, 뭐 보시면은, 이건 나스닥 차트인데, 9월 달에 보면, 어, 9월, 9월. 그 BTC, 이더리움을 했으니까요. 제가 원래 투자했던 게 이게 나스닥 그 레버리지 ETF랑,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였어요. 이때 들어갔던 게. 다
괜찮았죠. 들고 있었으면. 근데 저의 삽질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나스닥, 레버리지 ETF, 테슬라 레버리지, 그리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 또 이제 잘 가니까 오랜만에 또 잡은 기회라서 약간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흥분해서 얼추 딱 이맘때죠. 8월에 이렇게 한 거 보고 8월에 이 각 분야에서 쌓인 자산을 어, 한 군데 몰빵해서 왕창 불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미니 또 연말 불장 하는 말도 있고 해서 어, 다 정리를 하고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했다가 아주 작살이 났죠. 아니 지금 코스피는 9월, 아니 나스닥은 8월, 9월, 10월 쭉쭉 올라가 줬습니다. 아주 원래 이 그림을 보고 한 거죠. 네? 이 그림은 8월 뭐 근다 쳐요. 9월, 10월, 11월. 와, 여기에서 정리했던 모든 포지션이 이더리움에 있는 순간 제가 생각했던 판단은 사실 음, 잘못된 거겠죠. 운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많이 까먹었죠. 아, 어떻게 이렇게 까먹을 수 있나. 여기서 이렇게 하서 여기서 하면 그냥 이건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또 벌면 되죠, 뭐. 또 보는 날이 오겠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장기 차트를 보시라. 그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고 과거의 흐름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지난번 보시죠. 관세, 예, 관세입니다. 관세. 25%. 이 관세 이슈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처음 하락인데 25% 하락했죠. 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죠. 유례가 없죠. 이렇게 25%의 하락을 기다릴 수준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요. 코로나 때도 한 30% 전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기회가 지금 5년 만에 온 거죠. 5년 만에. 그러면 이때, 그러면 2022년부터 23년, 22년 말까지 그 1년간의 이 하락은 뭐냐? 이거는 구조적 하락이죠. 그 연준이 기축을 선언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구조적인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락과 이런 이벤트성, 또 코로나의 이벤트성 하락은 그 하락의 성격과 질이 다르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락을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락의 동기와 배경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에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과거 차트들을 보면 보시죠. 이때 하락이 이번에 관세. 이거는 한 10%의 조정은 어, 그 건강한 뭐 되돌림, 조정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승하는 추세 중에 일시적인 하락인 거고 이때도 아주 좋은 진입 기회죠. 또 여기도 보면은 아무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상승 와중에 생기는 그 일시적 조정 한 10% 정도 되죠. 그리고 한 두 달에 걸쳐서 하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18년 12월 이때가 미중 뭐 무역 분쟁 그리고 관세 이슈 이때도 20% 하락을 했네요. 20% 하락이 좀 더 했을 텐데.
한 23%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번 제 생각에는 이때 저 말고도 요즘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20% 넘어가는 순간 당연히 트럼프 일기의 관세를 생각했을 테고 이때 하락을 기준으로 진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찬스죠. 이때 아이랜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한 명의 또 하나의 부를 일궈내신 분들이 계시죠, 이때. 씁쓸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상승 중에 일시적 하락, 지금 18년도 10% 정도 되고, 음, 20% 정도의 이슈가 있네요, 6개월에 걸쳐서. 이때는 한번, 이 하락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20%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현재. 물려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의 입장일 텐데, 다들 뭐 고점에서 팔기 어렵고, 저점에서 사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가지고 있으면 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삽질을 했겠죠. 8, 9월 달에 멀쩡한 거를 팔고,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뭐 제가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을 그 비트코인을 팔지 마시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남겼던 거는 그 패닉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좀 남겨드렸던 의미가 큽니다. 그거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생각했던 그 인내 수준을 넘어서서 떨어졌을 때 최저점에 파는 그런 경험,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경험을 그리고 그런 그 본능적인 두려움에 의한 손절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뭐 10배 갈까요? 아, 저는 사실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는 보진 않고 지금 지금 톱니가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내러티브를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열심히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결과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 몸 등치가 450조인가? 뭐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추 그 정도 될 텐데 그 두 배만 가도 900조, 900조예요, 900조. 900조인 대기업, 뭐, 1000조인 대기업, 얼마나 드뭅니까? 그런 가치로 이제 올라서면 두 배가 갔을 때 그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한 시총을 넘어서서 막, 세 배도 정말 높게 봐준 건데, 뭐, 네다섯 배 이렇게, 그건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톱니의 내러티브가 먹히면 두 배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 그 잘 탈출해서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부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답은 없죠. 가장 인기 좋은 건 제가 이때 나타나서 방송을 시작해서, 어, 찝어주고, 그게 이렇게 뭐 세네 배를 먹게 되면 아마 이제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어, 한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이더리움을 가지신 분은 그 두 개의 방향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셧다운 이슈가 있고 나서
상승하는 거는 분명을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10월 달에도 나스닥은 아주 호황이었어요. 나스닥은 아주 호황이었는데, 9월, 10월, 둘 다 5, 6, 나스닥이 5, 6%, 뭐, 이렇게 연속으로 오른 거는, 뭐, 개별 종목은 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더리움은 9월 달도, 어휴, 많이 또 떨어졌네요. 9월, 10월, 11월, 어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상승해야 할 시기에 따로 놀았다? 그럼 돈이 돌지 않아서, 딴 데 가서 그 돈이 이제 들어올 거다? 상승할 때 안 들어온 돈이 또 돈이 들어올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스테이크한 게 불장불장 하는 거에 저도 약간 혹했는데, 아니, 다 하는 그 불장불장이라고 하는 것들, 오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 그 불장의 기준이 이제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제 저도 틀리면 좋겠는데, 어, 전에는, 솔직히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되게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증권시장이 하나의 IPO를 뭐 대신할 수 있고, 또 그게 실질적인 기술도 접목이 돼서 미래의 가치로서의 뭐 그거를 증명해낼 줄 알았는데, 지금 코인 뭐 아직 이때 17년도니까 얼추 한 9년 정도 됐는데, 증명해낸 게 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때 워낙 저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건데, 그렇게 증명해낸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하나의 자산군으로 묶여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유동성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뭐 지금의 비트코인과 거의 동급, 그러니까 그 톱니의 내러티브대로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면 아싸리 이렇게 큰 상승을 누가 돈을 투입해서 이거를 탁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 막 이때 주장창 이렇게, 이때죠. 이때부터 계속 주장하면서 제꼈잖아요.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톱니는 해주려고 할 겁니다. 제가 근데 그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제 알기로는 그 세일러보다 지금 한 9, 8배, 8, 9배, 뭐 10배까지도 이렇게 빠른 수준으로 그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차라리 나스닥의 하락 때, 이런 하락 때, 나스닥 하락 때 분명 그 암호화폐도 같이 하락하거든요. 이때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예전 같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미련 때문에 암호화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시장의 그 내러티브에 중독이 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곰곰이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제가 가졌던 생각을 뭐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음, 이제 뭐 현금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다음 한 10% 정도의 조정을 뭐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이더리움 들고 있지만,
남은 현금은 그때 또 그런 식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근데 이렇게 큰 하락, 20%의 하락, 유일하게, 어, 그냥 그 트럼프가 그 침체를 일으키는 거, 이게 아직 침체 카드가 완전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10% 이상, 이 두 자릿수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게 지금 그 시장에서 용인하는 관세 수준으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트럼프다 보니까, 이게 또 애가 또 개념 없이 하다가 또, 이게 또 이 정도 적정량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관세가 약해서, 침체로 이렇게 되면은, 침체 경우는 또 20% 이상의 하락이 또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은 그 정도 하락이 왔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하락이 뭐, 한두 달 만에 오는 게 아니고, 뭐, 1년 반 있다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벌써 이러면 한 해 우리가 또 한 살 더 먹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한데 또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거를 잊지 않아야지 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반문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이렇게 그냥 제가 주절주절 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